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Visual Odometry Using a Focal Plane Sensor Processor고요. 이거는 리쿠무라이의 학위 논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 논문을 미처 이밸류에이션 섹션부터는 읽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그 전까지는 좀 명확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했으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 포컬 프레임 센서 프로세서 FPSP라는 이 기기하고 기존의 프레임 기반 VO 알고리즘, 프레임 기반에 쓸 수 있었던 일반적인 그런 알고리즘 등을 조금 수정을 거쳐서 이 둘을 결합해서 최초의 FPSP 기반 육자유도의 비주얼 오도메트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파트 3개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배경,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비주얼의 구성 요소, 예를 들어서 뭐 피처 디텍션이나 피처 익스트랙, 아니 피처 트래킹 같은 거. 그다음에 파트 3는 이제 다 그런 거 혼합해서 VO를 만드는 과정. 이렇게 세 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배경. 그러면 먼저 이 이미지 센서의 종류가 뭐가 있고 VO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일단 크게 보면 프레임 기반 카메라 있었고 이벤트 카메라 있고 그다음에 데이비스가 있습니다. 프레임 기반 카메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카메라고요. 정보는 이제 프레임으로 주어지고 이 단점이 있다면 이 정보가 되게 리던던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특징 추적을 하고 싶은 트래킹을 하고 싶어도 이제 움직이 빠르면 모션 블러가 발생하니까 그런 또 어, 힘들고 대표적으로는 뭐 푸탐이라든지 아니면 올브스램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올브스램 스램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벤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보가 이벤트로 주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어, 네, 이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로그 인텐시티 변화가 미미하면 정보 전송을 아예 안 하는 방식. 그 밑에를 이해 못했는 단점이 앱솔루트 인텐시티 정보를 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데이비스. 데이비스는 프레임이랑 이벤트 정보를 모두 전송을 해요. 그래서 음, 여러 가지 용도로 더 잘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이벤트 카메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일단 살펴보면 뭐 프레임 기반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신호를 보내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정보가 많이 가고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신호 변화가 없으면 아예 보내질 전송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FPSP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도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해요. 그 이벤트 카메라 같은 경우에 피처 트래킹 할 때 약간 문제점이 있는데 혹시 추측이 가시는 거 있나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일단 이렇게 만 옵티컬 엑시장에 네? 아, 알겠습니다. 그 옵티컬 엑시상에서 그 움직임이 있을 때 약간 추적하기 어렵다고 논문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위에서 보듯이 이렇게 만약에 카메라에 이렇게 렌즈에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제 어떻게 그걸 추적하겠습니까? 약간 그런 문제점이 살짝 있다고 하고 리얼타임 연산이 안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트래킹 할 때. 그럼 이제 포컬 플레인 센서 프로세서랑 과연 무엇인가 하면 가장 핵심은 센서이자 프로세서라는 겁니다. 이름 그대로. 그래서 심드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칩에서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호스트 기기로의 정보가 전송이 최소화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래 이렇게 전송을 할 때, 호스트 기기 전송을 할 때 ADC,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과정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작업이 최소화되고 또 데이터의 스팔스 리프레젠테이션 이런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 사진은 맨체스터 대학에서 개발한 스캠프 5 비전 시스템인데 리쿠무라이도 논문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캠프 5 뒤에 구조를 좀 더 알아봅시다. 음, 이 일단은 큰 그림은 256 곱하기 256 픽스 프로세싱 엘리먼트 그리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 중에서 이 하나하나가 프로세싱 엘리먼트. 그리고 아날로그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정보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어,
이게 오래 보관하려면은 이 디지털로 변화를 해야 된다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아날로그 약간 축전기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프로세싱 엘리먼트는 구조를 좀 더 살펴보면 디지털 레지스터 13개, 그다음에 아날로그 레지스터 6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고 뭐 그중에 뉴스 같은 경우에는 상하좌우로 이렇게 인접 다른 PE하고 정보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전체적인 칩을 제어하는 제어기가 들어가 있고 마이크로 유닛 프로세서가 마이크로 제어기가 들어가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비전칩 제어하는 데 쓰거나 인스트럭션을 전달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이제 IO 관리나 프로그램 실행. 그리고 또 이 카메라가 이 비전 시스템이 GPU와 PN 등의 다양한 통신 포트를 가지고 있어서 뭐 IMU나 그런 다른 센서들을 부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스캠프의 통신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이걸 리쿠무라이가 어떻게 좀 더 개선했는지 알아봅시다. 일단 가장 그 기본적인 그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전 칩이 이제 제어기하고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호스트하고도 이렇게 소통하는 구조인데 이, 이 사용자가 이 호스트에 어떤 함수를 등록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FPS에서 특정 정보가 들어가요. 그게 이벤트든지 아니면 뭐 프레임이든지 아니면 뭐가 있겠죠. 그런 정보가 딱 받으면 그 정보를 받은 즉시 이제 이 등록 함수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둘 수가 있는데 일단 이 PSP의 프레임 레이트를 제약하는 상황 중에 이 전송량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FPS가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느릴 수가 있다는 거죠. 느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불안정성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호스트가 이 등록 함수가 FPS가 느린데 호출할 때마다 실행 시간도 계속 바뀐다면 그 불안정성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서 이걸 처음에 발견하게 된 계기는 리쿠무라이가 피처 디텍션을 실험했어요. 그래서 이 레지스터 등록 함수에다가 랜덤 딜레이를 넣어봤더니 이 고주파로 움직일 때는 특징이 증가를 해요. 왜냐하면 어, 안 그래도 이렇게 그 익스포저가 적은데 그 시간을 늘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밝아 익스포저가 더 돼서 특징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60fps로 늘릴 경우에는 오버 익스포저가 되니까 이 딜레이가 생기면 오히려 더 특징이 감소하는 거예요. 일관된 특징이 이렇게 되면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추적이나 뭐 그런 이후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비쿠마라가 생각해낸 게 통신만 전담하는 트레스를 따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은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트레드를 새로 하나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FPSP를 VO에 어떻게 적용한 선행 연구가 있었느냐? 일단은 두 가지를 하나 제공했어요. 디렉트 헬스하고 피처 베이스 메소드 두 가지를 소개했는데 둘 다 자유도가 4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논문에서 이걸 6 자유도로 개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이제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에 이제 OLS 방식을 쓰고 두 번째는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 방식이라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구성이 조금 까다롭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간 이 두 가지 방법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FPS의 구조에만 특화되어서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도를 6으로 올리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예요. 내용이 알고리즘이 어, 굉장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VO의 여러 가지 그 구성 사항들을 한번 알아봅시다. 그럼 이제 처음에 피처 디텍션. 그래서 FPS에 어떻게 처음 적용하려고 사람들이 했었느냐? 첸 에딸이 한 방식이 처음에 링 카운터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개발을 했어요. 그 일반적인 그 패스트 방식은 이렇게 다커, 시밀러, 브라이터 이렇게 세 가지 스테이트로 구분하는데 링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로 줄였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엣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패스트 방식을 쓰면은 세 개니까 이거 코너 아니잖아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링 카운터를 쓰면은 이게 두 가지밖에 없다 보니까 엣지도 코너로 검출하게 되는 그런 민감성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이 검출된 거를 이제 이로전 프로세스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만약에 코너에 여러 가지 특징이 다 이렇게 몰려 있으면은 이게 별로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뭉치 중에서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때 바이너리 컴패리즌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능이 별로 안 좋아요. 총평을 내리면 검출기가 너무 민감하고, 그리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13개 중에 디지털 레지 중에서 8개나 사용을 해서 다른 데 쓰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속도는 2300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쿠가 어떻게 계산했냐 하면 투 링 카운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이거 방식은 일반적인 패스트 방식을 써요. 첫 개발할 때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이 패스트에 이제 연속된 그 개수를 세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9개에서 12개를 만족하게 세니까, 만약에 디지털 레지스터 4개만 쓰면은 0부터 15까지 저장할 수 있으니까 4개만 쓰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우터링하고 이너링을 아무튼 이 두 개를 합치면 위치 정확도도 어느 정도 괜찮고 센서 노이즈에도 적당한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디어였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로전 프로세스, 여기 나온 이로전 프로세스 비슷하게 이제 뭉친 코너들을 좀 줄이는 역할을 이제 넌 맥시멈 서프레션으로 하는데, 이거 이제 FPS는 아날로그 레지스터가 있으니까 아날로그 정보를 쓸 수 있으니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너리 비교보다 더 정확하고, 그리고 이 비교를 할 때 이 안쪽 이너링을 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병행 처리를 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행 연구에서도 적용한 적이 있었는데 엣지 디텍션을 같이 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엣지가 겹치면은 중간에 이제 그 부분이 코너로 오인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를 합쳐가지고 오인되는 걸 피하자라고 해서 적용했대요. 근데 이게 CPU라면 이런 부담인데, 이게 FPSP 이제 이렇게 심드 처리를 하니까 오버헤드가 작다고 그럽니다. 총평이 검출에 덜 민감하게 만들었고, 근데 이 과정에서 2300 선행 연구에서 2300이던 게 600 fps로 떨어졌대요. 하지만 아직도 쓸만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고속이기 때문에 그 씬이 되게 밝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 이제 피처 트래킹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피처 트래킹은 10 앱달이 역시나 또 어떤 방법을 제안했었는데, 이게 노이즈가 없는 이상적인 환경에서만 좀 돌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옵티컬 플로우는 가능하냐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FPS는 호스트의 최소한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집중해 있기 때문에 인텐시티 정보는 전송 안 하고 위치만 전송한다고 하는데, 이게 100% 이해는 잘 안 돼요. 어, 그래서 피처 트래킹을 할 때 일단 먼저 FSP 디바이스의 노이즈가 느 정도인지 조사를 해봤어요, 리쿠가. 그래서 실험을 한 게, 이제 이걸 피처 디텍터를 아까 개발한 거를 투링 카운터 그거를 1000프레임 정도 돌려가지고 이 피처가 인접한 그 프레임에서 그 피처가 죽지 않는지,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는지, 이 인접 프레임에서 계속 유지될 수가 있냐, 그 서로 상관관계가, 그거를 조사를 했더니 결국에 아무튼 100프레임 내내 어떤 특징 확률이 계속 관찰된 확률이 1% 미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접 프레임 간 특징들이 잘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걸 개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거 피처 트래킹 개선인데 잘못된 것 같네요. 그 트래킹 개선한 걸로 이제 파티클 필터를 썼어요. 파티클 필터는 이제 비선형 상태 수정 기법이죠. 근데 왜 특히 FPS에 유용이 있냐 하면, 이게 FPS가 높다 보니까 프레임이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도 그 특징이 이동 거리가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저 확률 분포 공간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 범위가 굉장히 좁다 보니까 적은 입자만으로도 충분히 잘 추정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프리딕터 업데이트 이 과정에서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모델을 제로민 가우시안 같은 비슷한 이유로 그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업데이트는 이제 제로민 가우시안 플러스 K라는 걸 썼다고 하는데 이 K는 관측치가 나빠도 좋은 입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뭐 하는 그런 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개선을 하기 이 베이지안 이제 파티클 필터는 베이지안 필터니까 에러가 한번 쌓이면 이 고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이제 그 시야를 벗어나면 추적을 못 하는데 첫 번째 항목은 이제 기기가 움직여 버리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물체 이제 피처가 가린 경우. 생각해 보면 A는 이제 피처가 가장자리 있다 그러면 그냥 추적을 멈춰버리면 되는데 B는 약간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한 방식이 프루닝 페이지라는 걸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게 특징의 베리언스가 어떤 일정 트레스홀드 이상이면 그냥 버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시스템의 그 베리언스 자체가 억제가 되니까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이제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총평은 뭐 특징의 움직임에 제약을 주지 않을 때 다이내믹 씬에도 쓸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에러가 쌓인다는 단점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이걸 통합시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프레임 기반 한 모델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피처 디텍터 트래커 이렇게 포즈 에스티메이트. 근데 가장 쉬운 2D 포즈 추정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오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FPS가 항상 높다 보니까 프레임 간의 그 베이스 라인이 너무 짧다. 이동 간격이 너무 짧다. 그게 항상 계속 큰 문제로 작용을 되거든요. 그래서 패럴렉스가 부족해서 잘 작동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좀 기다려가지고 베이스라인 좀 늘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면 어떠냐 했더니 아무튼 이것도 좀 불안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올브슬램의 초기화 방식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브슬램 초기화할 때 호모그래피 매트릭스와 펀다멘탈 매트릭스 두 개를 계산하잖아요. 근데 이 호모그래피 매트릭스가 패럴렉스가 부족할 때 더 좋은 성능을 내니까 이걸 한번 하이브리드 방식을 써봐야겠다 했더니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2D 추정 방식을 쓰면 그 스케일이 인접 프레임끼리 계속 일관성이 없으니까 3D, 2D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버전 2에서 3D, 2D PNP를 도입을 합니다. 근데 3D, 2D는 이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모노큘러 V거든요. 그러니까 매트릭은 몰라도 아무튼 3D, 2D니까 그 스케일은 균일하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대신 이제 부트 스트래핑이 필요한데 이때 올브 슬램을 그대로 쓰진 않고 그냥 그 플래너 디저널시가 없다고 하는데 이 5포인트 알고리즘을 써서 이센셜 매트릭스를 구합니다. 근데 여전히 인접 프레임과 베이스라인이 되게 짧기 때문에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러니까 포즈 추정할 때 잘못된 하이포테시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또 발견을 하는 게 포즈 추정이 별로면은 트라이앵귤레이션도 별로더라고 하고 그러니까 트라이앵귤레이션이 잘 될 때까지 초기화를 반복하겠다. 그래서 이 조건이 지켜질 때까지 계속 수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맵 인스턴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역시 이 베이스라인이 너무 짧다 보면 이 트라이앵귤레이션 결과도 안 좋은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번 생각해보면 트라이앵귤 하기 전에 그냥 좀 몇 프레임 정도 기다려볼까 했는데 이게 특징은 오랫동안 추측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웬만하면 넣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존에 어떤 쓰던 방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 리스트에다가 어, 추적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 트라이앵귤레이션이 되지 않은 특징들을 여기다 리스트에다 보관을 하는데 그 구조가 원소가 리스트의 한 원소가 이제 해당 특징의 픽셀 좌표하고 현재 프레임 포즈를 넣어놓고 포즈 업데이트 할 때마다 그 리스트를 다 훑어가지고 충분히 작은 리프레션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큰 패럴렉스를 가지고 있어서 트라이앵귤레이션이 잘 되겠구나 하는 거를 계산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트라이앵귤레이션 하고 맵에 집어넣고 어, 이 후보자 리스트에서 빼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보니까 30프레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FPSP를 이제 써봐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최종 버전을 만드는데 그래서 만들어둔 이제 툴링 이걸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피처 트래커에다 파티클 필터 넣고 이제 PNP는 그대로 유지하고 근데 이제 FPSP 특징이 항상 이제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나머지에 비해서. 그래서 생각을 했는 게 그럼 FPSP를 여기 나머지에 맞게 주파수를 줄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생각하는 방식이 버퍼링을 쓰자. 그래서 이 피처 버퍼라는 데다가 어,
디텍션 해놓은 그것들 다 모아놓고 이제 한 버퍼로 만들고 이제 트래커가 그 버퍼에 대한 코레스폰던스 정보만로 이렇게 줄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라는 이제 코레스폰던스라는 그 뭉태기 정보만 가져와서 쓰게 되니까 이 피처 트래커하고 나머지하고 주파수가 달라도 이 버퍼라는 걸 통해서 호환이 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이 아까 만들어둔 이 자체가 포즈 추정 자체 이 파이프라인 자체가 30프레임이었기 때문에 포즈 추정은 계속 아직 느린 거예요. 30프레임으로. 그러니까 이걸 개선해야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아까 이게 말씀드린 이게 버퍼 개념인데 여기 특징 프레임을 이 버퍼 안에 넣어놓고 이거를 이 관계들로 이제 정보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암흑기가 찾아요. 하다가 난해한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이 피처 익스트레인의 FPSP 이 추출 주파수 고정돼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추적기의 정확도가 낮다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그러니까 나머지 파이프라인 처리 속도와 관계없이 계속 일정 주파수 추출을 하는데 아무튼 결국에 그래 나머지가 아무튼 느리면 이 버퍼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 버퍼가 계속 늘어나면 그 버퍼 안에 있는 정보를 코레스폰던스를 찾아주는 그 트래커도 느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커지고 그러니까 계속 버퍼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 당연히 디스크립터 기반보다 파티클 필터가 노이즈도 많고 덜 정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이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초기화 그 5포인트로 하는 그게 계속 안 됐다는 거예요. 계속 버퍼가 늘어나기만 하고 트로틀링이라는 걸 적용했대요. 그래서 20 아이터레이션마다 그때마다만 5포인트 알고리즘을 실행해서 부담을 덜어주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됐다. 다시 초기화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처 트래커 어크레시가 낮은 거는 이 문제는 아마 이제 그 파티클 필터 기반 자체의 문제인데 이제 디스크립터 기반은 그냥 아웃라인만 랜색으로 제거하면 되는데 베이지안 필터랑 오차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랜덤 노이즈가 계속 FPS 노이즈가 계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최적화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번들 어저먼트 모션 올리 BA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금 더 건드린 내용이 있거든요. 이건 예를 들어서 이제 포즈 리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원래 이제 이렇게 XYZ에다 유니쿼터니 하면 7차원인데 세레스 솔버에다 요거를 쓰면은 그 리 알제브라 같은 걸 이용해서 한 6개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추적되고 있는 특징들의 리프레젠테이션 계산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시스템을 품질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더니 60프레임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최적화를 시켜야겠다 시스템을. 그래서 최적화에 돌입을 합니다. 주요 바틀넥이 뭐였는지 살펴보니까 후보자 리스트 아까 그 개념 있잖아요. 근데 이게 포즈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이 특징 그 하나씩 다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잡도가 리스트의 길이에 비례하다 보니까 키프레임을 적용합니다. 그럼 이제 인접 프레임 키프레임만 비교를 해서 맵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피처 트래커 버퍼를 처리하니까 얘 부담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 연산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퀀셜보다 한 2배 정도는 빨랐다. 그 그리드 앤 비닝 전략을 도입해서 이미지를 타일로 나눠가지고 추적할 특징을 뽑을 때 딱 그 타일에서 한 개씩만 뽑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어, 이 투링 방식, 파티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다 이 포즈의 안정화를 위해서 모션 그러니까 이 트래커가 성능이 안 좋았다 보니까 BA를 적용해서 최적화를 해주고 그다음에 버퍼링 기퍼를 여기다 도입하고 그다음에 트래커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병렬 연산이랑 그리드 비닝을 하고 여기 넘길 때 키프레임만 관리해서 이렇게 하니까 아까 60에서 한 200에서 250 정도로 속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레이턴시가 포즈 추정별로 5ms 미만이고 앱솔루트 트라젝토리 포즈 에러가 15mm 미만이다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논문에 있는 그림들인데요. 가장 뭐 주요하게 볼 것은 이렇게 이 FPS
이 디바이스는 이 축출하는 거에만 딱 분리돼 있고 이 나머지 모든 처리는 호스트 디바이스에서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쿠가 복잡한 그 알고리즘을 쓰지 않고 이렇게 분리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이 우리가 아는 기존에 알던 방식으로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으로 자유도 6에도 적용될 수 있는 VU를 처음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밸류에이션 못 읽었다고 했지만 아무튼 최종적으로 뭐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이런 트라젝토리 결과가 나왔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전 감이 안 와요. 약간 제가 볼 땐 노이즈가 많아 보이는데 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과는 이렇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인데 다시 네. 다시 공유 일단 하겠습니다. 네. 이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 아, 네. 저도 이게 좀 읽으면서 좀 헷갈렸거든요. 이 여러 가지로 계속 개선되어 온 방향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중간에 그래도 논문 읽다 보면 디스크립터를 썼다고 나오는 게 이 최종적으로 이 제가 임의로 붙인 번호긴 하지만 이 3번이 최종이고 이 2번이랑 1번은 프레임 기반입니다. 그래서 리쿠가 설명을 하기로 자기가 이 나중에 FPSP에 적용하기 전에 이렇게 프레임 기반으로 만들어 놔야지 디버깅하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미니 모델을 일단 만들어 놓고 이제 FPS로 이제 넘긴 거죠, 나중에. 네, 이해됐습니다. 그 처음에는 우선은 이미지 전체를 다 받아가지고 만들다가 나중에 이제 바꾼 거라고 볼 수 네. 있겠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하나씩 이제 개선해 나가면서 네, 적용해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그 방금 전에 제가 했었던 질문이 제가 이거 녹화하다가 지금 제 거 마이크를 꺼버려가지고 아마 제 질문이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냥 기록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네, 여기서 디스크립터가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건지 왜냐하면은 초반에 설명해 주셨었던 그 이벤트 카메라의 모습에서는 이벤트가 생긴 부분만 찍히는데 보통의 이미지랑은 다르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었던 부분입니다. 되게 ORB 그리고 시스템을 알고 계신 분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테크닉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뭐좀 가장 읽었었을 때 가장 좀 이거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그 FPSP가 그러니까 이벤트 카메라처럼 작동할 수도 있고 프레임 카메라처럼 작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가장 신기했던 방식이 카메라를 보정하는 방식인데 일반 카메라처럼 보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카메라처럼 쓰다가도 아이덴티티 펑션이라는 거를 적용을 하면 이 그러니까 들어오는 시도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흑백 프레임 사진이랑 똑같이 작동을 하게 돼서 그걸 기반으로
그냥 오픈CV에 컴퓨터 칼리브레이트 카메라 그걸 써서 그냥 보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게 좀 신기했어요. 다른 이벤트 카메라들은 그게 안 되는 거면은 되게 이점이 되게 크네요. 그러면은. 네, 그 다른 카메라는 어떻게 보정하는지 제가 전혀 모르는데, 네, 이렇게 말만 들었을 땐 되게 APS-P가 좀 오히려 되게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진짜 제가 또 이 문제점이 저는 좀 흥미로웠거든요. 이게 진짜 이벤트 카메라에서 물체가 이렇게 앞뒤로 계속 움직이는 경우에 그게 추적이 되나?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 미래의 방향은 점점 정말 이렇게 센서하고 프로세서를 합쳐놓은 방향으로 어차피 흐를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논문 길이가 몇 페이지 정도 됐었나요? 이거 그 졸업 논문일 거라서 몇십 페이지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한 80 몇 페이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80 몇 페이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제가 49 정도 읽었어요. 아, 사실은 너무. 미처는 네. 저도 이거를 사실 넣으면서 아 이거 되게 좋은 주제고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를 올리는 게 맞나 싶다가 그러고 나중에 까먹었다가 나중에 오늘 와서야 아차 이거 엄청 긴 건데 어떻게 하셨을까 너무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긴 걸 드린 뭐 것 그래도 같아서. 네, 그래도 뭐 제가 모르는 내용도 많았지만 그래도 막 수식이 엄청나게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서는 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석사 논문이었죠 이게. 네, 그 앞에 그냥 M 이렇게 써 있는 거니까 아마 석사 학위 논문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더. 질문 하나 아, 네.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네, 전에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아, 네. 프레젠테이션에서 그 게임 기반 카메라하고 이벤트 카메라하고 다이나믹 다이나믹 비전 카메라가 이벤트 카메라라고 해주셨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액티브 비전 이 다비스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랑 그 다비스 카메라랑 지금 말씀해주신 콜플레인 카메라 아니 프로세서랑 다른 건가요 혹시? 다비스 아, 어떻게 다른 이거랑 건지 아, 네 네. 저도 사실 알려주겠습니다. 이게 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도 아, 이거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시스템이라. 아, 근데 네.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그래서 센서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카메라들은 결국은 그냥 센서인 거야. 핵심은. 근데 네. APS-P는 이름 그대로 센서 프로세서. 그러니까 각 이것들이 픽셀 센서가 아니라 픽셀 센서이자 프로세서인 프로세싱 엘리먼트인 거죠.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 칩을 프로그래밍을 해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 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어, 그 CCD나 CMOS 그 센서 하나에 프로세싱까지 들어가 있어서 다른 센서라고 말씀해 주신 거 맞나요? 어, 제가 죄송합니다. 실체까지 정보는 잘 모르긴 하는데, 네, 제가 아마 이해한 대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원래는 감사합니다. 그냥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것만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넘기거나 그 정도인데 여기서는 음, 거의 하나의 그 유닛 하나하나가 그 각자 레지스터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어, 하나의 프로세서처럼 작동을 하니까 능동적으로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센서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서 네, 원희님 발표를 마치고 네, 첫 번째 거 녹화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